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사이쌤입니다. 오늘 수업은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 부분 중에서 선거의 의미와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라는 중단원에서 선거에 대한 의미, 이거를 통해서 이 선거가 어떻게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 읽어볼게요. 선거의 의미와 잠깐만. 요거 쌤 이런 학습 목표 읽을 때 꼭 한번 눈여겨서 보시고 이게 진짜 수업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따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따라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거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진짜 의미는 무엇이고 이 선거의 기능은 또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선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스포일러긴 한데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시작되잖아요. 그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하고 투표도 엄연히 달라요. 투표는 우리가 투표권을 가지고 누군가를 뽑기 위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거라면 선거는 뽑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둘이 합쳐서 선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굳이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자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이 선거가 어떤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칙에 따라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주의에 따라서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원칙이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입 활동 한번 볼까요? 자신의 의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 자, 의견을 뭘로 말한다? 투표로 말한다입니다. 자, 투표로 말한다입니다. 자, 밑에 화면 한번 볼게요. 그림 한번 사파를 한번 볼고 옛날에 이걸 쌤들은 사파라고 불렀는데 사파라고 잘 안 하죠. 자, 밑에 예시를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한번 볼까요? 엄마하고 아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투표로 말하세요라고 이렇게 선거 캠페인을 하네요. 자, 그래서 두 사람 대화를 한번 볼게요. 매번 모든 국민이 한 곳에 모여 국가 일을 의논하기 어렵지. 그렇죠. 국민이 다 모이기도 힘들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정치 회의장에 모든 국민이 다 들어간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걸 넣을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경기장이 옛날에 이제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잠실주 경기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알기로 10만 명이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또 축구장 같은 그 안에 운동장 안에도 사람을 집어넣는다면 몇만 명 더 넣을 수 있겠지만 암만 많이 넣어도 20만 명 더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투표로 뽑힌 대표를 통해 자기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투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렇군요. 저도 학급 회장을 뽑을 때 제 의견을 투표로 말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뽑는 게 회장을 우리는 대표라고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대표 맞아요. 그래서 권한도 갖고 있고 책임도 갖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면 이 각각의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계획을 하고 수령을 하고 계획을 해서 실시를 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규정도 있고 법령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각각 이 투표권을 가진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이겠죠. 이 국민들이 투표로 그 사람을 뽑았으면 보통 투표로 뽑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투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투표로 뽑혀진 대표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투표로 말하세요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위 그램에서 찾아 써보자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제 두 번째입니다. 학교에 학급회장과 같은 대표가 없다면 어떤 점이 불편할지 생각해 봅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무의식적으로 뽑거나 그냥 1년에 한 번씩 뽑는 대표, 학급 회장 또는 학급 부회장 또는 학생 자치회 회장, 부회장을 우리가 뽑잖아요. 근데 이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이 대표를 뽑을 텐데 그냥 여러분들이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는 거니까 그냥 있는 거니까. 근데 분명히
그 대표가 제 역할을 한다면, 하는 대표가 있다면, 그 후에 대표가 없어진다면 분명히 불편한 점이 생길 거예요. 요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과제. 아까 첫 번째 도입 활동 1번이 과제 첫 번째였고요. 요게 어떤 점이 불편한지 개인의 생각을 적어 보는데요. 어. 근데 여러분들 너무 간단하게만 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똑같이 나오는 대답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스스로한테는 어떤 점이 불편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학생회 회장 선거를 할 텐데 도대체 이 선거가 무엇이길래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라고 부르죠. 우리 영어로는 데모크라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영화 1987도 봤겠지만 시위가 되게 많이 벌었잖아요. 당시에 이 사람들 시위를 벌이는 걸 우리 데모라고 불렀대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막 나가서 뭐 큰 소리 외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바로 데모라고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데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거하고도 연관이 있단 말이죠. 아까 우리가 도입 활동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했다면 선거 그러니까 투표가 여러분들한테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flower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죠. of classy. 그러니까 민주주의 꽃을 어떻게 피우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도대체 선거가 무엇이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셔야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민주주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선거의 의미는 특정한 임무나 직책을 수행할 대표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우리 항상 책을 볼 때 그냥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책 내용에도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진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문맥에 따라 보면 요소요소에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해서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시험을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라기보다는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진행이 되어 있고 형성되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표를 뽑는 거예요. 특정한 임무나 직책을 수행할. 그러니까 뭐 학급 회장이라면은 학급을 대표해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도와서 학급을 잘 운영할 임무나 직책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대표를 그냥 선출한 게 아니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되게 중요한 게 그냥 막 뽑히는 게 아니죠. 뭐 학급 회장을 뽑는다 그러면 학급 반장이죠. 선생님이 그냥 자기가 뽑아서 딱 누구 해. 네가 힘이 세니까 네가 해. 네가 잘생겼으니까 네가 해. 본인을 생각하신 거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네가 키가 크니까 해. 본인을 생각하신 거 아니죠? 자, 네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해. 본인이라 생각하신 거 아니죠? 자,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뽑는 게 아니고 자의적으로 뽑는 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뽑는 게 아니고 정해진 객관적인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 규칙은 또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법이라고 하면 되겠죠. 법률. 자, 헌법에 따른 법률 되겠습니다. 자, 의미는요. 자,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죠, 이. 시민의 대표적인 정치 참여 통로입니다. 왜 아까 우리 생각을 여는 활동, 도입 활동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자기의 의사표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또 온라인 시대고 정보통신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할 수는 있으나 원활하게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5천만 명이니까 자, 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하나씩 또 반영하기도 진짜 힘들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대표를 뽑아서 대신 의사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대의라고 합니다.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대신 의논하거나 의사를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의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적인 정치 참여 통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선거가. 왜냐면 선거를 통해서 그 대표가 선출이 되는 거니까요. 자, 선출이 되는 거니까 선거를 통해서 정치 참여 통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걸 유지하고 발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뉴스에도 가끔씩 나오겠지만 부정선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선거를 꼭 아주 뭐 자잘한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가 뭔가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1960년 대통령 부정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4.19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었어요. 대통령 선거가 부정적으로 그때는 대통령, 부통령이라 있었기 때문에 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항의하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일으킨 혁명이 4.19 혁명이었고 그때 대통령이 물러났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중에 뽑혔어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4.19 혁명도 선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난 거였어요. 자, 그러면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기능이 되게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일단은 선거가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는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를 뽑는 건데 대표자를 뽑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대표를 뽑고 그러면 대표가 있었으면 지금 뽑힌 대표가 있었으면 그 전에 대표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 선거가 그냥 한 번 뽑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대표자 선출은 가장 기본입니다. 직접적인 기능이에요. 자신의 의견을 대신할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가기관에 여러 사람들이 임명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선출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기가 힘들어요. 물론 법령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체포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탄핵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탄핵된 경험도 있죠. 자, 하지만 국민들이 선출한 이런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왜냐? 국민들이 투표로, 선거로 자신의 의견을 대표자를 뽑은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대표자 선출에서 선거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잠깐만요. 여기 자꾸 이게 왜 이러지?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당하게 뽑힌 거야. 자, 선출된 대표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학급에서도 학급 회장, 학급 반장을 뽑을 때 선거 투표로 뽑지 않고 그냥 자기가 내가 대표하겠다 이러면 누가 합법적으로 그 권한을 인정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표자가 권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해 준 그런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자 통제입니다. 자, 이 통제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는데 이게 선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 대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자질이 부족한 대표자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잘한다. 그러면은 규정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대표자를 재신임합니다. 그러니까 바꿔버리거나 재신임함으로써 이 사람이 다음 선거에 내가 붙을 수도 있고 잘하면 붙을 수도 있고 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 대표자를 통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대로 못하게. 그러니까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를 휘두를 수 있게 하지만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그렇죠. 투표권을 가진 투표권자의 눈치를 보겠죠. 나쁜 말로 하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여론 형성 및 주권 행사를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시민들이죠.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시민이라고 합시다. 물론 이제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도 시민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법제적으로는 투표권은 없어요. 자,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앞에 있었던 이런 통제, 부여성이래. 정당성을 부여할 때 자체가 내가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론을 형성해서 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책 평가입니다. 이거는 대표자 통제하고 좀 비슷한 의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자를 갈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 선거인 것처럼 이 선거를 통해서 그 전까지 했었던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그전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여당의 대통령을 정책에 대해서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그 다음 선거에도 똑같은 정권에서 같은 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면은 비교적 대통령이 그전 대통령이 잘했다라고 정책을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겠죠. 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투표입니다. 선거입니다. 자, 이러한 선거는 또 기본 원칙이 있어요. 이 기본 원칙을 어기게 되면 그거는 무효가 될 만큼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그런 거고, 자, 두 번째는 이러한 기본 원칙이 성립될 때까지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노력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선거 투표가 있었어도 누군가는 못하고 아니면은 어느 대상은 못하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데 비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비해서 어떤 사람은 투표권을 굉장히 적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거를 하나하나 없애 나가는 과정들이 바로 민주주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직소 수업 할 때도 한번 했었잖아요. 민주주의의 역사가 굉장히 긴데 그 과정에서 원래는 뭐가 안 됐었는데 나중에 뭐가 바뀌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원칙 속에 이제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지금은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는 이거 21세기 센츄리언이에요. 21세기. 자,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입니다. 이 네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선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보통 선거 보겠습니다. 일정 나이 이상.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국민이 선거권, 투표권을 가진 이 선거권이라는 거는 굳이 얘기하면 투표권, 그다음에 피선거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권은 그러니까 선거권이죠, 말 그대로. 자, 투표권은 자기가 누군가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선거권은 본인이 뽑힐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걸 합해서 선거권을 한다면 이거를 부여해야 되는 원칙인데 모든 국민, all the people. 자, 근데 왜 일정 나이를 했냐? 미성년자에게는 아주 좀 유보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유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국민에게 다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등 선거는 유권자,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권의 개수와 가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한 명이 뭐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한 표, 이 사람도 한 표. 그래서 이게 평등 선거예요. 같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거나 고위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권을 두세 장 더 가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직접 선거입니다. 유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투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이 가서 해주면 이건 이제 불법 선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그냥 신분증이 아닌 사람이 아니고 가지고 간 사람이 걸리면 이 사람은 처벌받아요. 그래서 직접 투표를 해서 본인의 의사를 직접 나타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비밀선거는 유권자가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 뽑았어? 물어봐야 된다? 안 물어봐야 된다? 안 된다는 뜻이죠. 그 누구 뽑았어?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 원래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일단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기본 원칙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학생회장 선거를 할 거예요. 이런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선거가 돼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개수의 투표를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눌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투표는 아마 온라인으로 실시될 건데 이거 참 초유의 사태죠. 코로나 때문에. 직접 투표하셔야 되고요. 누구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했는지 본인이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좋지 않지만 물어보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법에서도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민감한 사건이거 이거 민감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여론을 당시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 때 뭐 방송국이라든지 어떤 특정 정당에서 후보를 밀고 있는 특정 정당에서 막 여론을 만들고 이렇게 해버리면 선거 당일 날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쏠려요.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은 될 것 같네 하면 쏠려요. 그러니까 이거 묻지 마세요. 끝나고도 묻지 마세요. 괜히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자,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연례 행사로 그냥 매번 뽑으니까 뽑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의미 잘 보셨죠? 자기의 의사가 제대로 표현될 수 있는 대표에게 뽑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권한을 이제 합법화해서 정당하게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책들을 보시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내 의사가 제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몇천 년 동안 진행되었던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가 이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투쟁하실 필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걸 누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누리냐?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또 이제 학생회장 선거가 있어가지고 딱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잘 보시고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을 잘 가지고 아까 선거의 의미와 기능과 기본 원칙에 대한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 생각을 해보시고 투표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